네. 그러면 4주차, 개인 상담 4주차 질문 기법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질문 기법의 이제 기초 기술들을 배우셨고, 이제 기초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질문 기법의 실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좀 더 실제 상담에서 어떤 것들을 탐색해야 되고, 그러려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앞에서 배운 열린 닫힌, 간접, 직접, 외 질문 바꾸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을 잘 하려면 일단 질문 기법을 이제 배우기, 그 실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요 메타 모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타 모델 여기 보시면 메타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메타 모델이란 말을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우리의 진짜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우리 심리적인 어떤 속의 구조, 속구조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실제 경험이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아, 이 남자 별로다. 근데 둘이 싸워서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실제 경험은 너무 슬프고 속상해. 근데 이 속구조상에서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별로라 그랬지, 사람들이 내가 헤어졌다 그러면 다 잘했다고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구조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드디어 그 남자랑 끝냈다, 잘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이 사람의 진짜 경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상담에서는 진짜 경험을 만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건 어떤 방어적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적이지 않은 진짜 경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메타 모델의 진행 방향은 이 아래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겉구조를 듣고 여러 질문이나 탐색, 여러 상담 기술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서 내담자의 진짜 경험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언어, 말이라는 걸 통해서 모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진짜 경험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나도 모르게 빈곤한 모델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에서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이 무서운지가 빠져 있어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생략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방어적이 된 거죠.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찾으려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왜곡이나 명사화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비평이 싫어요. 여기서 이 비평이라는 말은 사실 실제로 그 사람이 한 거는 비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비평이라고 스스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비평이 아닌 것을 비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진짜 경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왜곡된 부분을 찾아서 질문을 통해서 진짜 경험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는 항상 나를 거절해요.
정말 항상일까? 이것도 겉구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경험을 확인하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미론적 왜곡은 어떤 거냐? 그 애는 나를 자꾸 화나게 해요. 진짜 그 애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애는 그냥 행동하는 건데 내가 그 행동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겉구조 표현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실제 진짜 경험에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생략, 왜곡, 일반화, 의미론적 왜곡이 상담에서 그 내담자의 말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상담자는 그때 질문하기 기법을 통해서 잘 탐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내담자가 저는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상담자가 생략된 부분, 여기 생략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무서운가요? 라고 물어봐 줄 수 있고, 아빠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가 어떨 때 무서운지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할 때 무서운가요? 이렇게 또 물어봐 줄 수 있고요.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을 할 때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네,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랬을 때 또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내담자의 말이 명확하게 내담자의 진짜 경험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또 질문을 하면 불만의 표정이 무얼 예상하게 하나요? 근데 또 대화가 이어지겠죠. 어쨌든 한 번에 이 생략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내담자의 진짜 경험이 무엇인지 그 모델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타 모델을 통해서 이 진짜 경험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점점 자신의 겉구조보다는 진짜 경험을 자각하는 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내적인 경험과 이제 지각을 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의 변화가 생긴다.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딱 맞는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이제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런 표현들에 좀 서투르거나 별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빡친다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빡친다, 뭐 헐, 뭐 대박 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그냥 모든 경험을 다 이런 걸로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진짜 경험이 뭔지는 알 수가 없고 스스로도 이때 내가 느끼는 세세한 경험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풀어서 빡친다는 게 어떤 의미야? 뭐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적인 효과로는 뭐가 있느냐? 내담자의 말, 그러니까 모델에서 생략되었던 부분을 살려내는 치료자의 능력.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상담자가 찾아주는 거고요. 근데 내담자가 이렇게 말을 생략하거나 왜곡하는 거는 내담자의 분명한 또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의식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상담자가 그 생략된 부분을 찾는 걸 질문을 하면 내담자가 되게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되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많이 당황하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아까 네 가지 있었죠. 생략이랑
왜곡이랑 또 뭐 있었죠? 일반화랑 의미론적 왜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담자의 말 중에 생략된 부분을 상담자가 발견을 했을 때는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좀 더 완전하게 언어로 말로 표상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생략된 부분을 메꿔서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생략 현상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담자가 생략을 하고 있네. 이걸 상담자가 말로 할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으로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말로 하지 말랬으니까 따옴표 하나만 써야 됩니다. 말로 하면은 내담자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어떨 때 생략을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일단 내담자가 자신의 말에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썼을 때 갑자기 이러니까 영어 문법 시간 같은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최상급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뭔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뭘 물어봐 줘야 되느냐? 누구 중에서 제일인가요? 이 누구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걸 찾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하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이거 약간 좀 단정 짓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생략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절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요. 엥?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상담자에게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시면 왜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약간 조금 도전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왜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이 사람이 이렇게 분명해요 라고 말하게 된 어떤 과정도 될 수 있고 상황도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다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담자가 이야기하게끔 판을 깔아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극단적인 표현,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게 들어갔을 때도 뭔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 내담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데요. 약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바라는 거 있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한다거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거나 잘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저는 모든 과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돼요. 이것도 약간 과하죠. 모든 과 사람한테 어떻게 좋게 보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누가 날 싫어한다는 건 싫지만 어쨌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요 내담자의 생각을 좀 흔들어 주느냐? 흔들어 주려면 OBQ라는 질문을 쓸 수 있는데 OBQ는 out of box question에서 따와서 OBQ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 박스의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해 라는 이 박스의 생각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거를 질문을 해주는 거죠. OBQ 질문. 박스 밖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 내담자의 요 당위적인 틀 넘어서는 거. 만약 그렇게 하면 혹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면 이 내담자가 이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갖고 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담자가 저는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랬을 때 사람들에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낼 거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따돌릴 거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게 나타날 수가 있죠. 이건 사실은 과거의 내담자가 따돌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현재도 또 그러라는 법은 없죠. 이 생각, 과도한 생각 때문에 되게 스스로를 들볶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주면 내담자가 여기서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곡이에요. 왜곡은 주로 이제 명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생각에 찬성한다. 찬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사용된 건지, 나는 그의 비판이 싫어요. 그가 한 것이 정말 비판인지,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난 이미 구제불능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어요. 뭔가 왜곡을 시켜서 이미 딱 고정되고 정체되고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왜곡을 시켜버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좀 불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명사화를 통한 왜곡입니다. 예를 좀 보면 아까 메타모델 겉구조가 있었죠? 겉구조에서 그는 저를 거절했고 우리 관계가 망쳐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절? 여기서 이 거절 뭔가 명사화를 통한 왜곡 같은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문제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가 거절했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내 남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가 바빠서 오늘 만날 수 없다고 했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자, 물론 오늘 만나자고 한 거를 상대방이 거절했다라고 보면 맞긴 해요. 거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관계가 망쳐질 정도로 나를 거절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만날 수 없다. 근데 내 남자는 이 말을 조금은 과하게 거절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것도 과거에 뭔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있을 때 이렇게 과하게 거절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요거 속구조를 확인을 해서 내담자가 속구조를 확인하고 진짜 경험 모델까지도 확인을 하면 내담자가 이렇게 조금은 과하게 반응하는 거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화를 보면 자 봅시다. 저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거든요. 뭐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일반화를 나도 모르게 많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반화를 왜 하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성희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아, 성희는 날 싫어하는구나. 자, 성희가 날 싫어하면 어때요? 속상하고, 아쉽고, 슬프겠죠. 이렇게 감정으로 흘러가면 참 좋은데,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게 되면서 일반화로 빠져들게 됩니다. 역시 여자들은 나를 싫어해. 성희가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건데 여자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로 이제 커졌어요. 또 생각을 하다 보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성희 한 명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들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감정이 어때요?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우울하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도 되는데 좀 슬퍼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오히려 감정이 너무 이렇게 커집니다. 일반화를 하는 내용들을 접하면 일반화를 안 할 수 있게 자꾸 바꿔주셔야 돼요. 내담자의 모델. 내담자의 모델은 이거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의 원래 경험과 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화를 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짐, 이렇게 감정이 커집니다.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수준, 다시 원래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았던 적응적인 선택권 창조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는 희망이 아예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이거를 원래 경험, 리얼 경험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성희가 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 감정들 느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희가 나를 안 싫어하니까? 아니, 성희 안 싫어 아니라 성희가 나를 싫어하는 거지. 다른 기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팅 받아야겠다. 자, 일반화 시켰을 때는 소개팅 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죠. 그게 아니도록 되돌려줘야 된다.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일반화를 좀 바꿔줄 수 있느냐. 일단 일반화를 할 때 지칭 대상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지칭 대상 일반화라는 거는 아무도, 이 세상은 힘든 일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를 해체시키느냐. 아무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냐. 힘든 일 투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면 조금은 이 일반화시키는 게 흔들어지고 해체가 됩니다. 또 두 번째 절대 일반화인데요. 절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뭐 여기 아무도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누구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믿어본 경험이 없나요? 당신이 누군가를 믿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실제적인 관계를 활용해서 지금 당신은 상담자죠? 저를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도 이 일반화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내담자가 이런 절대, 모두, 누구나, 아무도, 전혀, 완전히 이런 극단적 표현을 쓰면 이 표현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일반화를 좀 해체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 않은 동사와 형용사도 이제 질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동사나 형용사도 상황을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담자가 이렇게 좀 잘 이해하기 어렵게 얘기를 했을 때는 구체화시킬 수 있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에피소드를 영화처럼 자세하게 떠올릴 수 있는지로 이게 구체화가 많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은 나에게 해를 입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를 입혔나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뭐 어떨 때는 머리를 때리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영화 속 장면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저는 그 사람이 겁나요. 어떻게 할 때 겁나나요? 형이 저를 때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때렸나요? 이런 식으로 그 내담자 말하는 게 장면으로 그려져야 구체화가 된 거다. 그 구체화가 되어야 상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생략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카풀이라는 거 확인을 하고 그때 이 사람이 또 시비를 건대요.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자꾸 명사화시켜서 얘기하죠. 명사화시켜서 얘기하면 실제로 내담자가 뭘 겪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의 상담자가 최근에 언니가 땡땡님에게 화풀이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미론적 왜곡인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은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봅시다. 사례를 먼저 봅시다. 여자친구 때문에 자꾸 살이 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일단 여자친구 때문에 살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자꾸 같이 뭘 먹자고 하니까요.
그럴 때 안 먹는다고 상상해 보면요. 그건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에게 화를 낼 것 같아요. 화를 낼까봐 거절하기가 힘든가 봐요. 거절하면 절 싫어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사실은 여자친구 때문에 살이 찌는 게 핵심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원하는 걸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 아무것도 거절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게 되고 살이 찌고 사실 이거는 나의 책임이에요. 그거를 이제 뭔가 스스로 왜곡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질문을 통해서 왜곡을 하지 않도록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법을 쓰실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는 생략된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을 쓰시고 내담자의 마음을 확인할 때는 생략, 왜곡, 일반화, 내담자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생략, 왜곡, 일반화, 대화의 실마리 풀 때는 열린 질문 쓰시고 치료적 개입 쓰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기법의 이론은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습 시간에 여기 생략된 부분 질문, 왜곡 부분, 일반화 질문, 동사명사 이렇게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